이 홍나희 삼성미술관 관장 이 두 가지죠. 삼성미술관이 삼성미술관 리움 그리고 호암미술관 두 가지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 호암미술관은 이제 1982년도에 사실 개관을 했는데요. 그 이제 고인이 되신 이병철 전 회장이 그러니까 한 30년간 모은 한국의 고미술품들 한 1,200점을 그 이제 담아서 개관을 했었는데 홍나희 관장이 관장으로 취임한 건 94년도부터였어요. 근데 이거와 별도로 워낙에 이제 홍나희 관장이 서울대 응용미술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예. 본인의 재력과 또 어떤 인맥과 이런 또 미술을 보는 안목을 더해서 본인이 한국의 뭐 고미술품, 근현대 미술 또 세계적인 작가들의 현대 미술품까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수집을 했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2004년에 개관을 하면서 본인이 관장 겸임을 하게 됐던 게 리움인데 이 리움이 그 이제 그 삼성 일가의 성 리에다가 이에다가 이제 박물관에 뮤지엄에 음을 붙여가 리움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애정을 가지고 그 말하자면은 한국 미술계 큰 손으로서 이 다 이제 경영을 해오던 건데 사실 남편이 그 이건희 회장이 와병하고 나서도 지금 미술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홍나희 관장을 찾는 자리가 많은데 아주 중요한 행사 말고는 잘 만날 수가 없었다. 굉장히 두문불출하더라.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 이제 뭐 이게 아들의 구속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관장직을 다 내려놓으면서 미술계가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 큰 손이 사라진 미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나희 관장인 그 홍진기 씨 그 네, 딸이죠. 장녀죠. 그렇죠. 네, 그 중앙일보. 홍진기 전 법무부장, 전 중앙일보 회장이 6남매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가 홍나희 관장이고요. 그 다음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석조 BGF 리테일 그 회장이고, 그 다음이 홍석준 보강창업투자 회장, 그 다음이 홍석규 보강그룹 회장, 마지막이 그 라영 씨인데 홍라영 씨가 바로 이 리움의 부관장이고 지금 언니의 빈자리를 채워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리움 관장 역할을 대행을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홍나희 그 관장이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그 정경유착 뇌물수뢰 사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실제로 물러난 것인지 아니면 2008년도에도 삼성 비자금 사건이 났을 때 홍나희 관장이 한번 사임을 했다가 3년 후에 슬그머니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것인지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재벌 대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게 메세나 운동, 대가 없이 문화예술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미술관과 박물관 하는 건 좋은데 과거에는 이것이 정경유착의 뿌리인 그 검은 돈을 세탁하는 거로 쓰여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 재벌이 예술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 공익적 사회 기관에 환원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홍나희 여사가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좀 괴로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는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아들까지 이제 구속이 됐고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그 여기 두 미술관 관장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식 행사가 많거든요. 공식 행사에 가게 되면 또 언론도 오게 되고 대외적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환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아마 그런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만둔 거로 보이는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지만은 과거에도 이 삼성 그 비자금 사건 때 그만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선으로 물러나서 지켜본 뒤에 나중에 복귀할지를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홍나희 관장이 사퇴를 한 것이 미숙이 그렇게 큰 이 술렁일 정도의 큰 사건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문화계는 진짜 문외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미술계에서는 이건희보다 홍나희가 큰 손이다, 파워가 세다. 당연한 거죠. 이분은 한쪽 분은 재계의 분이고 한 분은 이제 미술계의 분인데 그 이제 홍나희 여사가 본인이 미술에 대한 안목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미술품을 수집하면서 인맥도 크지만 사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진 아티스트 중에서 홍나희 관장 눈에 띄었다. 그럼 흔히 말해서 로또 맞았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미술계가 어렵다. 돈줄이 없다. 돈이 말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왔다고 해요. 그런 시기에 또 홍 관장이 뒤로 물러난다고 하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우려를 미술계 인사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눈에 띄면은 좀 지원을 해주고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굉장히 예? 그러니까 그 문화 기업, 그러니까 문화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회 환원의 측면에서 또 삼성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내 어떤 신진 아티스트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해외 박물관들의 한국어 서비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삼성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삼성의 사회 환원 자금으로 쓰이는 미술계 어떤 지원되었던 금액들 그런 부분들이 대폭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어쨌든 그 미술계도 미술계지만 삼성이 지금 미래전략실도 없앴죠. 그 다음에 홍당희 관장이 이제 뒤로 물러나고 그래서 최소한도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이 어쨌건 큰 틀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예. 이재용 부회장 일단 사실상 오너가 구속돼 예. 있는 상황이고 미래전략실도 사라지고 예. 홍나희 관장도 그만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이 삼성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뭐 정경유착의 고리도 끊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에서는 예. 힘들다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고요. 삼성 측에서도 예.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계속 거듭나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미술계에서 그렇게 큰 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이것도 좀 씁쓸은 하네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